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크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세 번째 시간이네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두 번째 챕터 애정에서의 연습, 유연해지는 연습 중에서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언제는 사랑을 찾아 깜깜한 밤길을 헤맨 적이 있었다. 긴 새벽이면 외로움을 못 이겨 방 안 가득 불빛을 켜놓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아침은 왔고 나의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부실까 촘촘하게 걸어두었던 커튼도 햇빛 앞에선 소용없는 일이었다. 천막 사이로 빛은 새어 들어왔고 뒤척이며 바람을 일으킬 때면 커튼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은 요란하게 출렁이며 나를 깨웠다. 그것은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사랑이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것이 그리워 긴 새벽 외로움에 떨곤 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게 되는 것이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을 넘어 아침이 도래하듯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를 어쩔 수 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향해 비추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세워 나를 깨운 그 빛을 바라본다. 눈이 부셔 찡그려 보기도 한다. 그러곤 손으로 빛나는 것을 가려본다. 어쩐지 나의 작은 손으로 가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했다. 안달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게 되는 것, 찾을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 또 나를 깨우는 것, 나를 일으키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막으려 안간 힘을 써봐도 자꾸 새어 나오는 것.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 나는 너무 밝은 그것이 불편해 손으로 가려본다. 손 틈새로 흘러 들어오는 너는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의 진심이 통하려면 상대의 마음도 진심이어야 한다. 연인 관계에서 유독 자주 나의 진심이 엇나가는 사람이 있다. 나의 선의는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나의 서운함은 별거 아닌 일로 생겨난 감정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나의 걱정이 곧 잔소리가 되어가기도 하며 나와의 약속은 값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나는 진심인데 걔가 뭐길래 나의 진심을 별 볼 일 없는 취급하는 걸까? 진심의 선의가 진심의 서운함이 진심의 걱정이 전부 귀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걸까?
도대체 걔가 뭐길래. 하지만 사실 걔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걔한테 내가 뭔지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물론 쉽게 단정 지으라고 하진 않겠다. 사람의 성향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진심도 상대가 진심일 때 비로소 진심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의 진심도 나의 진심도 서로가 진심일 때 서로에게 진심으로 수렴할 수 있다. 나만 진심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상대라는 사람 자체보다 상대에게 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미 진심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 언젠간 진심이었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만 나는 진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에게 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온전히 믿기보단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믿을 것. 진심인 사람에게만 나의 진심이 통한다는 사실. 서로가 진심이어야 진심을 알아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할 것. 당신이 진심을 주면 그 진심을 선물함에 넣고 소중히 간직하는 사랑을 하길 바란다. 진심을 주어도 그 진심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랑을 이어가지 않길 바란다. 나쁜 사람을 사랑했다면 슬픈 일이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별 또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의 끝엔 서로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별은 사실상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판타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이 헤어지게 될 땐 좋지 않은 이유가 생겨 서로를 미워하며 돌아서게 되겠죠. 누가 더 잘못했냐느니, 너는 어떻게 그러냐느니, 나를 사랑하긴 했냐느니. 그렇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해자고 피해자고 따로 없습니다. 이별 앞에선 전부 피해자인 척하며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저런 쓰레기를 왜 좋아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본성이 나쁜 사람이었어도 당신이 사랑을 해주었던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 냄새가 납니다. 배신을 하고 신뢰를 깨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류의 부정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다만 사랑은 모든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땐 상대의 잘못이나 인성적인 문제 같은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랑이라는 마법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고
후회하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상대가 저질렀던 나쁜 짓이 뒤늦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다행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을 사랑했건 좋지 않은 이별을 했건 그로 인하여 나중에 있을 사랑에 대한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 아픈 과정 모두 쓰레기와는 거리가 먼 향기로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사랑 앞에서도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예민함을 지니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버린 것은 당신이며 앞으로는 부정적인 냄새가 폴폴 풍기는 사람을 잡지 마세요. 아픈 이별을 안겨줄 사람을 만나지 말고 또 배신당하지도 말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복수이며 이번 아픔을 통해 당신이 얻어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인 당신에게 버려진 건 오히려 나쁜 상대고 불쌍한 것도 그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랑에 지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아픔에 무너지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그것으로부터 배워갈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기를, 나쁜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마음에도 예보가 있다면.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시대가 불과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젠 신적인 영역이라 여겨지던 날씨를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묘한 일이라고. 이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언제 어디 날씨 이렇게 검색하면 짠 하고 알려주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좋아진 세상이라고. 속수무책이었던 태풍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기술의 발달이라는 거 이면도 있지만 두고두고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려봅니다. 일기예보처럼 사람 마음도 미리 들여다보는 세상이 올까 하고요. 마음 예보. 웃긴 상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날씨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젠가 그려왔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처럼, 가상현실 세계처럼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아보는 기술도 꼭 발달할 거란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 아니겠죠. 아마 그런 날이 온다면 100년이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가능이나 할까 감이 잡히지 않는 기술과 시대일 것입니다. 이런 잡생각을 하니 눈치 없이 마음이 찔끔 아려옵니다.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도 당신도 시대를 잘못 만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하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사랑에게로 한 발짝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당신이 이런 내 마음을 알 방법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 속아주는 척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이런 시대의 탓을 해봅니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니 별 미련한 생각이 다 드나 봅니다. 내가 말하고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술입니다. 어쩌면 당신과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기술이 아닌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사랑에 발달했어야 하는 것이 정답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른 것을 탓하면 마음은 편해서 시대 탓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멍청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사랑에 당신의 발달이 더디어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 안에 당신과 함께했던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또 있다면 그땐 꼭 마음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의 폭풍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날이 내게 남아있다면 말이죠. 눈치 없이 나의 마음이 예보됩니다. 얼마가 지나도 당신이 보고 싶을 거란 생각이 마음 깊이 예보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의 마음에는 비가 내릴 것만 같은 아픔이 예보됩니다. 앞으로의 사랑은 있을지언정 앞으로의 당신은 다신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 예보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자.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이런 사랑을 하자.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같은 사랑을 하자. 말이 오가기보단 마음이 오가는 사랑을 하자. 서로를 위하기보단 서로에 의하는 사랑을 하자. 서로가 무엇을 바라보기보단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랑을 하자. 불타는 사랑보단 꺼지지 않는 사랑을 하자. 마음껏 챙겨주기보단 마음껏 포기하는 사랑을 하자. 무엇보다 우리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또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자.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이런 사랑을 하자. 사랑을 시작하기 전엔 외로워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행복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으로 범람해질 준비처럼 무던히 있을 외로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덜 아프고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겉에는 달콤함이 묻어 있지만 그 내면은 온통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법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느 날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외롭게 느껴질 것이고, 별거 아닌 일에도 유난히 혼자가 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새벽이면 속상함에 우는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상대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면서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랑하기 전에 외로움을 받아들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을지라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테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더 깊게 외로워지곤 하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